안녕하세요. 아이언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 그 새로운 CEO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그게 제일 눈에 띄는데 기사들 쭉 보니까 내부자 매도 현황부터 해서요. 인수합병, 기술 로드맵 바뀐 거, 또 아스트라제네카랑 협력한 것까지. 네, 짚어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니콜로 데마시 CEO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취임하자마자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네, 원래 2년 정도? 그러니까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팔기로 계획했던 물량이 있었잖아요. 10BO.1 계획이라고? 아, 네네. 미리 정해놓고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한 260만 주 정도 됐는데 이걸 최근에 거의 다 팔아버린 거죠. 거의 다요. 그렇게 빨리요. 네, 주당 한 40달러 선에서 매도해서 금액으로 치면 약 1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한 셈입니다. 와, 1,600억. 아니, 근데 취임 초기에 이렇게 계획했던 걸 한 번에 다 파는 게 흔한 일인가요? 보통은 나눠서 팔지 않나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니, 회사 장기 성장에 확신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수상하다. 이런 반응이군요. 네, 심지어는 혹시 M&A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다른 내부자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리마 알라마딘이나 싱카시디 같은 사람들도 팔긴 팔았는데 계획 물량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전 CEO 피터 체프먼이나 CFO 토마스 크레머의 매도는 그냥 세금 내려고 자동으로 팔린 거라고 알려졌고요. 아, 그럼 데마시 CEO의 행보가 유독 튀는 거네요. 네. 특히 그 40달러라는 당시로선 꽤 높은 가격대에서 전량 매도했다는 점,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본인 생각에 이 정도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40달러, 50달러 이 구간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내부자 매도 상황을 보면 원래 계획된 물량이 한 980만 주 정도였는데 네. 6월 초에 한 275만 주, 대략 한 28% 정도가 팔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700만 주 이상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28%나 집중적으로 나온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좀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단기 고점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전체 주식수 대비 1%가 넘는 꽤 큰 물량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30달러 후반대에서 확 밀리지 않고 버텼거든요. 아, 버텨줬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직 시장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좀 엇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매도 소식 와중에 또 분위기를 좀 바꿀 만한 얘기도 있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발언이요. 아, 네. 그 얘기 중요하죠. 예전에는 양자 컴퓨팅 상용화 15년, 20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이 전환점을 맞았고 이제 상용화 단계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톤으로요. 오, 그건 의미가 크네요. 네. 양자 기술 분야 전체에 되게 좋은 신호고요. 또 요즘 보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양자 내성화 PQC 얘기도 나오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양자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부자 매도 이슈랑은 또 별개로 아이온큐 회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한 거요. 네, 그게 정말 큰 건이었죠. 인수 금액도 거의 11억 달러에 육박하고 대부분 주식으로 지급했고요. 근데 그 회사가 기술력이 대단하다면서요? 큐비트 정확도, 피델리티,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 전자제어 방식 이온 트랩 기술이 핵심인데 이게 큐비트 연산 오류율을 굉장히 낮춘 기술입니다. 아이온큐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인수가 아이온큐 기술 로드맵도 확 바꿔놨다고요? 네, 기존에 쓰던 AQ, 그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자체 기준 대신에 이제 업계 표준인 논리적 큐비트를 쓰기로 했어요. 오류 보정이 들어간 실제 계산에 더 유용한 큐비트죠. 목표치도 엄청나던데요. 2030년까지 8만 개 논리적 큐비트에 게이트 신뢰도 99.999% 이상. 와. 네, 정말 야심찬 목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로 보는 게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그 전자제어 방식이 기존 레이저 방식보다 어쩌면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양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정처럼요. 양산 가능성, 그게 핵심이군요. 또 다른 인수도 있었잖아요. 라이트 싱크인가? 네, 양자 네트워킹 기술 가진 라이트싱크 인수 완료했고 또 위성으로 양자 통신하려는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도 추진 중이고요. 정말 양자계 엔비디아가 되려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전방위적이네요. 그러다 최근에는 실제 성과도 보여줬다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한 거요?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AWS, 엔비디아랑 같이 해서 신약 개발 과정 중 하나인 스즈키 미야우라바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양자 컴퓨터랑 GPU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속도를 20배나 높였다고 발표했어요. 20배요? 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산업 문제 해결에 양자 컴퓨팅이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라서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아이온큐는 지금 CEO가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약간 불안한 신호도 있고 네, 그렇죠. 동시에 또 M&A로 공격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엄청난 미래 로드맵 내놓고 실제 성과까지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네요. 복잡합니다. 네, 딱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딥테크 분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고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내부자 움직임이랑 회사의 공식 발표 사이에 약간의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미래 가치 평가하기도 참 어렵죠.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뭘 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아이온큐가 제시하는 그 미래 비전, 특히 기술적인 약속들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과 현재 드러난 위험 요인들, 예를 들면 내부자 매도 같은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아이온큐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CEO의 주식 매각은 분명 찜찜한 구석이 있지만 회사는 또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로 얻은 전자 제어 방식 이온 트랩 기술 있잖아요. 정말 만약에 이게 기존 반도체 공정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요. 네. 그럼 이게 레이저 쓰는 경쟁사들을 그냥 단숨에 확 뛰어넘는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이온큐의 진짜 승부수는 바로 이 양산 가능성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